안녕하세요.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.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약간 바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잠깐 반등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추가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푸는 게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근데 잘 보시면은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한번 맞춰보시길 바래요. 먼저 이제 강남 3구 제외 규제 지역 전부 해제, 다 해제한다는 거죠. 그리고 공공주택 100만 호 분양, 대규모 공급한다는 겁니다. 전매 제한 거의 폐지. 이제 사고 나서 몇 년 동안 못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.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연수가 약간 다른데 사실상 거의 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,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공동 구매하는 거죠. 이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 의무 폐지. 근데 요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, 이 사람은 기존의 주택을 팔았어야 되는데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많이 구매해라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. 내가 사는 지역 말고 아무데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제 청약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LTV, 그러니까 대출 집값에서 한 70%까지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유주택자도 한 60%까지 받을 수 있다. 한마디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약간 변경됐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도 기본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, 그러니까 세금 좀 줄여준다 이 말입니다. 별거 없습니다.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바로 어디냐? 이때 봤어요.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드릴게요. 이명박 시절에 있던 부동산 정책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지금하고 똑같아요. 결과는 뭐죠? 2008년 정도부터 2012년 정도, 2013년 이때까지 기억해 보세요. 지금 이런 정책 했는데 부동산 살아났나요? 안 살아났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 이미 했는데 시장에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과거 내용과 지금 내용이 얼마나 같은지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여기 중에서 시행 안 한 정책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비교해 볼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2008년 6월에 LTV 70%로 상향. 지금 여기 보시죠. 무주택 LTV 70% 상향. 네, 있습니다. 그대로 있어요. 양도세, 한시 면제, 취등록세 50% 감면. 여기도 취득세 이야기 있고 별거 없어요. 그리고 밑에 2008년 8월에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, 재건축 규제 합리화, 그러니까 재건축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, 전매 제한 거의 폐지, 있습니다. 이때도 했어요. 이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, 지금도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6억에서 9억 공제 늘려줬잖아요. 다 했던 것들이에요. 그리고 밑에 9월에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 발표, 수도권 100만 호, 지방 50만 호.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100만 호 분양 7월부터 청약 실시 다 했던 것들입니다. 쭉 보시면은 밑에 11월에 강남 3구 제외 투기 과열 투기 지역 해제, 맨 앞에 강남 3구 용산 제외 규제 지역 전부 해제 다 했던 것들이에요. 이제 2009년에 미분양 주택 많으니까 이때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양도세 한시 감면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없었죠.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? 이제 미분양 주택이 또 많아지면은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 면제 또 한시 감면 이런 게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8월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,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. 제가 지금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좀 더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.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2010년, 2011년, 12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슷해요.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및 주택거래 활성 방안. 그때 당시 역전세가 막 나오고 깡통 전세가 나오니까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. 전세 시장을 지탱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죠. 지금도 이제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곧 전세를 지원해주겠다. 이런 정책이 또 나올 거예요. 조만간에.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과거 정책과 거의 차이가 없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그게 앞으로 등장하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, 왜 효과가 없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볼게요. LTV 70%,
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게 해주고 집단 대출도 받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. 정부에서 저렇게 완화를 했어도. 그 첫 번째 이유가 DSR, 이제 소득에서 이제 이자나 원금 얼마나 갚을 수 있냐, 이거를 계산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. 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요. 그러니까 소득이 매우 많지 않는 한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소득이 많아도 뭐 이미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또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. 이미 대출 받았으면은 거기서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은 또 제한이 걸리잖아요. 또 은행도 지금 최근에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가 막 어려워요. 정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은행에서 좀 심사를 깐깐하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. 아까 나온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은 사실 그림의 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100만 호 건설하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50만 호 건설을 했어요. 전세 가격이 하락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?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아니 이렇게 나라에서 공공임대 뭐 이렇게 공공분양 이렇게 싸게 시장에 공급을 하면은 민간 시장은 어떻게 돼요?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도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어요. 나라에서 한 게 더 쌀 수밖에 없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은 땅값이 어때요? 싸요, 비싸요? 당연히 싸겠죠.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그 비싸진 않잖아요.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은 땅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. 땅을 매입을 하는데 부담이라고 할까요? 이제 돈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기본 가격 자체가 경쟁이 안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주택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?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앞으로 공급될 물량 이 100만 호는 이제 과거 5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된 한 77만 호보다 훨씬 더 물량이 많아요. 물량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1주택자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이제 이사를 갈 때 기존의 주택을 지금은 팔아야 되죠. 근데 이제는 안 팔고 전세를 주고 이제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된다. 이제 규제를 해제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? 팔지 말고 전세를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. 원래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전세 물량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에요. 지금 저거는. 아무래도 새로 집에 이사 갈 때는 어떻게 돼요?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내게 되면은 큰 돈이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.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과거에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.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월세 대책을 해서 뭘 했죠? 전세 대출을 해줬잖아요. 그래서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버티고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어요. 지금 2008년에 8조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2012년에 거의 3, 4배 뛰었죠.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저금리인 것도 있어서 전세 대출로 어느 정도 집값을 방어는 했어요. 이번에는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8조에서 시작했잖아요. 근데 지금 얼마까지 커졌어요? 전세자금 대출액이 172조까지 커졌어요. 20배 넘게 커졌습니다. 이게 작년 10월 기준이거든요.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게 오히려 전세 대출이 더 위험해지게 생겼어요. 깡통 전세 가고 더 큰 부작용으로 나오게 생겼어요. 이때는 전세 대출 해줘도 금액이 뭐 8조 얼마 크지 않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이거를 또 여기다 어떻게 지원해준다?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한번 써먹었잖아요. 안 될 거 알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왜 또 이렇게 규제를 풀고 뭐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이러는 걸까요, 여러분? 근데 이거 노림수는 뻔해요. 건설 경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일감을 달라 그 말입니다. 이런 것들, 주택 100만 호 공급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일 나 달라 그런 거잖아요. 나라에서 주도해서 우리의 먹을거리,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특히 언론사에서 지금 보시면 언론사 뭐 SBS, 태영건설, 헤럴드 경제, 중흥그룹, 뭐 서울신문, 호방건설, TV조선, 부영주택,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.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이 언론들도 이제 돈을 못 받잖아요.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채질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여기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이제 LH 직원들의 그런 땅 투기. 근데 뭐 LH만 했겠어요? 높은 사람들의 가족들 다 하잖아요. 땅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개발이 됐다. 그래서 몇백 배 벌었다.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. 땅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를 조금 해제해 달라.
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아무튼 지금 규제가 해제됐다고 상승할 것이다,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